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빨간불로 일단 시작을 해줬는데요. 슬슬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싶어서요. 예, 일단 반등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거래소 시장의 PBR이 0.8배 수준까지 일단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이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서브프라임 때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가 0.81배입니다. 근데 지금 0.8배 수준까지 좀 떨어졌고, 더 이상 밀려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 구간부터는 두려워할 그럴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반등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이지, 여기에서 바로 그냥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옵션 만기인데요, 오늘. 지수도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이 8월 달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MSCI 중국 A주 이 부분들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었는데, 비율이 좀 줄어들었어요.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반등에 포커스를 좀 맞춘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부분부터는 일단 매도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무조건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반등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포트를 꾸리던가 아니면 현금을 만들던가,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 시도가 나오기 시작한 시장입니다.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지, 혹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지금 매도해야 좋을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와 전화 상담 바로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 샵 4989번 문자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열려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또 방송이 끝난 이후 시간에 오후장 관련해서 전략이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에 이 돋보기를 누르시고요.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뜹니다.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오후장 전략이나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 많이 짚어주고 계십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좀 상담 시간을 길게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와 전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 대한 잔소리 듣기 전에 오늘 장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2분기 호실적을 내면서 주식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공시를 했죠.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6%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24.5%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자, 카카오 장 초반에 4.45%까지 올랐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2.4%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쇼박스입니다. 쇼박스가 영화 봉오동 전투의 순조로운 출발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화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의 첫 승리를 다룬 영화로 올여름 극장가에서 이 반일 감정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이에 쇼박스 오늘 1.54% 오르면서 진행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텔레칩스입니다. 역시나 2분기 호실적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텔레칩스가 지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4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56.2% 증가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오늘 투심 몰리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7.5% 상승하며 1,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HL사이언스입니다. 역시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HL사이언스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재차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대폭 웃도는 실적입니다. 이에 오늘 3.38% 오르며 8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신라젠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젠이 5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임상 중단 발표 이후에 4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엔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5G 관련주들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G 폰인 갤럭시 S10 출시했고 또 5G 가입자는 4개월 만에 200만 명 돌파하는 가운데 5G 관련주들 모두 잘 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 HFR, 다산 네트워크스 등 모두 빨간불 켜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다음 특징 섹터는요, 중소형 반도체 장비주들입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차세대 먹거리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몇몇 종목들 오늘 빨간불 켜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볼게요. 자, 다음 특징 섹터는요, 화장품주입니다.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과연 화장품주들 바닥을 잡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앞서서 오프닝 때 현재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곧 반등 구간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가요? 바로 뭐 매도를 할 시기다 이 부분들보다는 일단 지수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만큼 한국 시장도 이제 좀 반등의 타이밍을 잡아야 될 그럴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한국에 있어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지금 상황에서의 고질적인 문제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근데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자산 가치보다 상당히 좀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제 종가 기준 한 약 0.8배 정도 수준까지 빠졌는데 이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3분기 때부터는 서서히 좀 둔화의 속도가 가파르게 이어졌던 부분들이 완만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반등의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자체가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추세에 대한 전환, 이 부분들은 아직 먼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빠져 있는 만큼 여기에서는 뭐 매도로 좀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봐야 되는 부분들이 IT 쪽 섹터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이런 쪽에 종목군들이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들 종목군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뒤를 이어서 IT 쪽에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에서의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뭐 57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와도 최소 600포인트 위로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2000포인트를 하회했어요. 2000포인트를 좀 하회한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서 뭐 밀려야 어느 정도 여기서 밀려야 얼마나 더 밀릴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서는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2000포인트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난 주식 안 할 거야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어떤 종목군들로 교체를 하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리스크가 좀 가장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고배당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나와서 내가 좀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를 해서 종목을 지금 이제 고배당주 쪽으로 이동을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라면 아마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이더라도 배당 수익률만으로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몇몇 안 되는 성장주예요.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반대적인 현상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시장 수익률보다 초과적인 수익을 좀 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이 5G가 대표적인 예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5G를 좀 매수를 하라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실적이 떨어지는 와중에서 올라가는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상관없이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단 말이죠. 그럼 향후에 어떠한 종목군들이 성장을 할까 그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고 종목을 선정을 하고 섹터를 선정을 하게 된다면 지금 구간에 조금 이 시장 수익률보다는 월등히 좀 앞설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은 지금 이제는 매도가 아니라 보유를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구간을 통해서 이러한 방향이 있는 걸로 종목 교체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반등이 나왔고 600 위까지도 반등이 가능하다. 코스피 역시 현재는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데 고배당주나 앞으로 실적이 기대되는 성장주 위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를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신라젠인데요. 신라젠 그동안 계속해서 내려갔다가 하한가를 3거래일 연속을 쪘다가 일단은 오늘 조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어요. 아마 좀 관심 갖는 분들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죠? 일단 3번 내려갔으니까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신라젠 측에서는 간암 임상만 중단됐을 뿐 다른 암종의 임상 시험은 진행 중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잘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어제 12,600원에 저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럼 이게 바닥이냐를 놓고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과연 바닥이 나왔을까? 그게 고민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바닥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이거 깨고 내려간다고 봅니다. 일단 신라젠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쪽 자체가 일단은 신뢰를 너무 잃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 대량 거래 4천만 주가 넘게 터졌단 말이죠. 아마 신용잔고가 많이 줄어든 영향도 아마 신라젠이 톡톡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전 이거 깨고 내려갈 것 같아요. 이거 깨고 내려갈 것 같고 그냥 지금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이윤선 앵커님처럼 뭐 관심 있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보겠다. 손절하실 수 있는 분들만 보세요. 신규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근데 저는 주식을 하면서 안 하는 게 낙폭과대, 핫다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제 관심권역에는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거 저점 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 반등 이후에는 더 빠진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아난티라는 기업이 있었을 거예요. 아난티라는 기업 종목 상담을 하면서 이거 저점 깨질 겁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 시총 미쳤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깨고 내려갔었단 말이에요. 안 깨고 내려가니까 그래 안 깨는구나, 말이 틀렸구나, 그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깨고 내려갔어요. 10,000원까지도 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갭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요것도 갭 메웠어요. 일단 빠지는 부분들은 더 빠진단 말이죠.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보니까 테마는 상승을 하게 되면 항상 제자리대로 내려옵니다. 다시 신라젠으로 돌아가서, 신라젠 같은 경우 상승의 출발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그죠? 여기. 근데 지금 이 얼추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10,000원 부근대까지 빠졌었단 말이에요. 전 이거 이 자리 때까지 10,000원 부근대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 타이밍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제약주들 홈페이지에 막 게재하고 있을 거예요. 뭐 회사의 임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신뢰성을 너무 잃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검증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뭐 이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신뢰는 잃었어요. 이미 잃은 상황에서 여기서 바로 V자로 돌아선다? 택도 없는 소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검증을 하기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면 결국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등 시엔 매도가 정답이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신규 진입하기에는 아직 좀 신뢰성을 많이 잃은 종목이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 시에 오히려 매도하는 쪽을 추천해 주신다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 쪽에서 HLB는 좀 어떻게 보세요? 7월 1일에 좀 개파락을 크게 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밑바닥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고 싶으세요? 아니요. 대부분 이윤선 앵커가 좋아하는 게 역배열 종목군들 좋아합니다. 뭐 한다 네. 카더라 뭐 이런 거. 제가 뭐 종목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건 말씀은 못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와 15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우와 24,000원까지 빠졌네. 어우 이거 그럼 엄청나게 빠진 거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HLB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게 쐐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반등이 나올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추세를 돌리기엔 아직 역부족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뭐 임상에 있어서의 결과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거래가 집중이 되면서 이 갭 구간을 메우는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올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특례 상장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중에. 그런 종목군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임상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1,2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 2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백억에서 몇천억씩 들어갑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뭘 하겠어요? 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 받겠죠?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요. 근데 주가가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대매매 나올 수 있겠죠? 자금에 있어서의 이 흐름들이 안 좋게 되게 되면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거나 그걸로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자금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그 특례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주주의 이 담보대출 내역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필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익을 실적을 내면서 수익을 내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적자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끌어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는가, 그런 이력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저는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도 뭐 정말 뭐 한 10년, 20년을 보게 된다라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 나름대로 성공할 제약사들도 있을 거예요. 제약바이오 섹터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많이 잃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과거에 또 하나는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며 뭐며 ETF 얘기하고 성장펀드 얘기하고 하면서 ETF 쪽에 엄청 많은 자금이 들어갔어요. 12조라고 얘기했었죠. 그 물량들에 있어서의 반대 매매, 환매 물량, 이 부분들이 다 나왔는지도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바닥이 나왔다, 뭐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바닥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으나 아직까진 그냥 반등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약바이오주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약바이오 쪽 신뢰성을 너무 많이 잃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화장품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특징 세트에서 화장품 쪽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바닥을 잡았을 확률이 크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 상한가를 갔는데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해서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까요? 글쎄요, 저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를 띄워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도 강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리아나 이 친구도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한 그런 모습들인데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죠. 또 하나 보게 되면 지금 그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그냥 순환매? 뭐 이렇게 종목으로 콕콕 찍어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거나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주당 자산가치 2,400원대 거의 PBR 1배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기술적인 반등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뭐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근데 오히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름대로 좀 괜찮았었는데 작년에 빠그라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한국 콜마라든가 에이블 CNC 뭐 오늘 강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는 있으나 일단은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흐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이게 한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면서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했었죠. 중국 때문에 그렇죠. 근데 최근에 중국 쪽의 화장품 판매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본의 화장품 제조업체가 한국 기업을 앞섰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쟁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불매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영향, 그리고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도 어디에서 한번 덜어줄까, 그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단적으로 보게 되면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맞는 것 같아요. 10,000원대 위에서는 한 번쯤은 매도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 상한가 풀리면 일단 매도, 내일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 시초가부터 매도 시작, 뭐 이렇게 좀 보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 그리고 그나마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게 코스맥스나
그다음에 한국콜마 뭐 이런 기업이 있는데 여전히 신저가예요. 코스맥스도 신저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차트를 돌리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맥스도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 한 10만 원 언저리 뭐 그 정도 대에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한 5만 5천 원대 뭐 그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바닥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다. 그리고 여전히 옛 영광을 누리기엔 좀 힘들다라는 의견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 특징 섹터 5G 관련주 또 반도체 장비주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우리 정전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이렇게 움직이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스마트폰 메신저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채팅방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정재현 멘토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소통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고퀄리티 자료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상담에 대한 이야기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문자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순서대로 차례차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바로 전화 문자 넣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1889번님이 보내주신 테이펙스입니다. 21,6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1% 갖고 계십니다. 네, 테이펙스 볼게요. 현재 일단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멘토님. 예, 일단 테이펙스를 21,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뭐 상장한 시기가 뭐 2017년도에 좀 상장을 했고, 지금은 박스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17,000원대에서 뭐 24,000원대. 거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아마 21,500원, 21,600원대까지 낮춰놓은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기업의 실적은 꾸준하게 좀 나와주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뭔가 좀 성장 동력이 좀 부족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기업을 보니까 일단은 내수 쪽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테이프라든가 식품 포장용 랩이라든가 이런 쪽의 제품을 좀 만드는 그런 사항들인데,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짧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1,000원대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보다도 한 10%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매수가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에서는 한번 덜어내고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른 부분들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지분이 좀 많아요. 지금 한솔 케이피칼이 최대 주주고 발행 주수 47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 재무 구조도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좀 더 가져가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에서 덜어내고 다시 보자라는 의견 주신 테이펙스였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번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동진 세미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800원에 14,850원에 10%. 14,850원에 10%시고요. 최근에 네. 들어가셨나 봐요.
오늘 아침에 아, 오늘 아침에 들어가셨어요. 예.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오늘 아침에 들어가셨어요? 예. 왜 오늘 수혜주. 아침에 들어가셨어요? 수혜주 아, 뭐라고? 소재 쪽에 있어요. 수혜를 받을 거다? 예. 자, 아버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오늘 아침에, 네. 오늘 아침인가 새벽인가? 네. 일본 쪽에 있어서 이 반도체 수소나 이런 부분들, 아니, 수소랜다. 반도체 소재 쪽에 있어서 승인을 내줄 거다라는 그 기사 보셨어요? 그거 못 봤어요. 못 봤죠? 네. 그것 때문에 오늘 빠지는 거예요, 아버님. 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잡고 있어야 돼요? 손절을 해야 돼요? 단기로 보셨죠, 아버님? 예? 단기로 보셨죠? 예. 단기로 보셨으면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아. 일단은 손절을 얼마 정도 잡아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손절 타이밍이 좀 늦은 듯한데 일단 14,000원, 13,800원? 예. 뭐 그 정도로 깨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자, 아버님 그 주식을요 예. 단기로 샀다 팔았다 자주 하셨어요? 아니, 못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아버님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사기 전에 왜 사는지를 좀 이유를 알고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 마인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럼 그거 뭐 오래 갖고 있으면 괜찮겠어요? 저는 동진 세미캠 가지고 있으면 저는 수익은 충분히 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기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예. 동진 세미캠이 지금 보게 되면 이게 IT 쪽 소재 쪽이에요, 아버님. 예. 실적이 꾸준해요. 좋아요. 예. 재무 구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삼성 쪽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일본 소재를 국산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단기적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긴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예. 그러면 삼성 쪽이 소재 쪽으로 이게 소재를 국산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도 지원을 해줄 거예요. 예. 국내 소재 업체 쪽이나 이런 쪽에. 예. 그래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중에 동진세미캔도 저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10%시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예. 만약에 빠졌어요. 예. 만약에 훅 빠져갖고 12,000원 밑으로 빠지잖아요. 예. 그럼 전 거기서 10에서 15% 정도 더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가져가게 되면 예.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예. 한국 거래소 지수는 막 빠지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올라가고 있죠. 예. 저는 이 종목 더 올라간다고 보여져요. 가격 조정 끝났고 이제 다시 상승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예. 저는 가지고 계시다가 12,000원 밑으로 빼지면은 오히려 더 매수하는 전략? 좀 그게 더 좋아 보여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예. 전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은 다시 문자입니다. 4563번님이 보내주셨어요. SD생명공학 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로 갖고 계십니다. SD생명공학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반토막이 났었다가 오늘 그나마 10%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손실이 굉장히 크십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최선일까요? 글쎄요. 이게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건강식품을 팔고 마스크팩도 하고 기초 스킨케어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봐야 될 부분들은 마스크팩이 이제 여전히 잘 나갈까? 그 다음 진입장벽이 정말 높은 그런 산업일까? 그걸 물어보게 되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실적을 보면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예전에 나왔어요. 15년도에 265억에 16년도에 280억대에 마스크팩 겁나게 잘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다 마스크팩이고 화장품이고 중국 시장 진출이고 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싸게 팔게 되고 매출은 늘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줄어들죠.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기로 보니까 이제 4분기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흑자가 나다가. 그러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구나라고 좀 봐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1,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정말 힘든 그런 부분들이지만 저는 오히려 반등 구간을 이용을 해서 종목을 좀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친구가 새로운 강력한 뭔가 제품을 출시를 하거나 그러지가 않는다라면 좀 더 흐름들은 다 좋아지거나 개선되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매도하는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요. 7,000원대까지는 좀 기다려 보세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7,000원대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할까? 혹은 여기에서 좀 줄이고 다른 종목을 볼까? 그 시기간 7,000원대로 올라왔을 때 그때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T생명공학 7,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전략 수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전화로 넘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한미약품이고요. 네. 41만 8,481원. 비중은요? 40%예요. 41만 8,481원이요. 네. 자, 굉장히 손실이 크셔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비중도 40%로 좀 많이 크세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추가 매수를 해서 그래요. 네? 추가 매수를 해서 그래요. 추가 매수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멘토님, 앞으로?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이거 오래되셨어요? 매수하신 지가? 아니요, 한 3, 4개월밖에 안 됐어요. 3, 4개월밖에 없었어요?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신 거네. 그럼 5월달, 네. 5월달에 매수하신 거세요? 네네. 한 4월, 5월 때쯤인 것 같아요. 5월 초. 5월 초? 그래서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셨고, 네. 그렇게 비중이 40%가 되셨는데, 이게 단기로 보신 거죠? 아니, 그냥 회사가 괜찮으니까 했더니 좀 네. 있다가 그 뉴스가 터져가지고요. 네. 그냥 이렇게 한 방 맞았어요. 자,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지금 비중이 40%세요. 그죠? 네. 그리고 손실이 꽤나 많이 나고 계세요. 네. 한미약품 믿으세요, 어머니? 회사를 믿으니까 한 거였어요. 그럼 더 믿고 가보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네. 한미약품이 2분기 때 실적 괜찮게 나왔어요, 어머니. 네. 2분기 실적도 좀 괜찮게 나온 그런 상황들이고,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이 기업은 실적이 나오면서 임상이라든가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 한미약품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네.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17년도에 저점 자리 때까지 다 왔어요, 일단. 네. 그러면 지금은 매도할 만한 그런 자리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예요, 어머니. 네. 고령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면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신약 개발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 헬스케어 섹터는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거예요. 네. 한미약품 그리고 한국의 제약바이오 쪽의 수출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뢰성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 부분들 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미약품은 힘드시겠지만 한미약품을 믿으시고 더 가져가 보세요, 어머니. 네. 더 가지고 감사합니다. 가보시다가 네. 한 34만 원 요 정도 오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게요. 네. 오뚜기가 있는데요. 오뚜기가 71만 4천 원인데 오뚜기하고 한미약품하고 뭐가 더 빨리 올라갈까요? 어머니, 네. 오뚜기랑 한미약품이랑 네. 어떤 게 좀 더 빨리 올라갈까? 회복이 될까 하고요. 뭐 그나물의 그 밥 아닐까요, 어머니? 아, 그래요? 네. 일단 오뚜기는 이거 두 종목씩 해드리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해요. 일단 어머니 네. 오뚜기 그냥 말씀드리면 오뚜기가 얼마시라고? 71만 4천 원. 71만 4천 원? 손실로 보게 되면 뭐 오뚜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기다려야지 뭐. 아, 네. 그래서요. 음. 한미약품은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비중이 너무 많고 네. 오뚜기는 올라오려면 빨릴 것 같은데 시장이 이러니까 같이 그냥 하락을 하니까 조금 안타까워서요. 그냥 네. 제가 봤을 때는 71만 원대에 매수하실 10%가 좀 넘게 손실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은 지수 반등 나게 되면 업종별로 다 나올 거예요, 반등이, 어머니. 네. 네. 그럼 그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얼마까지 올라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65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거예요. 아,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문자 이어가겠습니다. 3018번님이 보내주신 로스웰 살펴볼게요. 매수가 870원이시고요. 비중은 5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로스의 가격대로 봤을 때는 8월 5일 월요일에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다음날 바로 하한가까지 내려갔었어요. 예. 네. 전 맥스웰을 좋아하는데 로스웰이면 죄송합니다. 개그인가요? 870원에 네.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 물타기 하신 것 같은데 870원이에요. 물타기 아니면 이거 한 방에 여기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8월 5일 날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 왜 매수했을까요? 잠시만요. 이게 뭐 하는 기업인가 좀 봅시다. 이게 로스웰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그래도 실적은 좀 나오는 기업이네요. 실적은 좀 나오고 있고 실적이 나오다가 역성장으로 바로 들어가 있는데 주당 자산가치 2,000원대고 지금 보게 되면 홍콩법 이거 보니까 중국 관련주네요. 보니까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 참 이게 참 이게 욕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중국 기업 그 차이나 디스카운트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적이 좋은데도 왜 이렇게 못 갈까? 사실 그 생각인데 아닌가 다를까 중국 기업이네요. 제가 계속 상담을 해드리면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하지 마시고 매도하고 다른 종목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반등 시는 다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를 아마 매수하신 분도 요날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8월 5일 날. 8월 5일 날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냥 냉정하게 반등 나오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국 기업은 정말 저는 이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그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반등 나오게 되면 종목을 좀 줄여서 다른 종목을 좀 교체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다가도 상장 폐지됐던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실적이 정말 맞는 실적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회피 계속 피하게 되거든요. 지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반등 나오는 족족 비중을 줄여가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스웰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자입니다. 1662번님이 보내주신 제일기획 26,0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26,000원이시면 7월 이전에 들어가셨으면 매도 시기를 놓친 거고 아니면은 최요 근래에 딱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아요.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추세 하단권역에 들어가 있죠. 하단권역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26,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으면 일단 손실폭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25,000원이에요. 25,000원이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기술적인 일단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한 27,000원대, 뭐 27,000원대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 시 대응 전략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할게요. 8202번님이 보내주신 인텔리안 테크 매수가 26,3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한 6% 가까이 상세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손실 권역에 계세요. 지금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수가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일단 반등권역에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차례 시세가 나왔어요. 26,3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는 아마 이중 바닥이 아니겠느냐 그 생각들 때문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럼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121선을 깨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뭐 61선을 깨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인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끝났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26,000원대 초반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반등권역이에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매수가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올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통신 안테나, 통신 장비 쪽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G 종목군들 상승을 했을 때 같이 움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 매수가 정도 구간에서는 한 번쯤은 좀 덜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한 번 덜어주고 다시 아마 눌릴 거예요. 그때 다시 잡든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보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26,000원대에 고가권역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고가권역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그냥 가시라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언저리 26,000원 위에서는 한 번쯤 좀 챙겨주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 보고 났을 때 일부 현금화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걸려와 있네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벽산. 벽산.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4,200원이고 30%. 4,100원에 30%시고요. 예. 지금 고민이, 마음의 상심이 상당히 크실 것 같아요. 예. 네, 고민이 너무 짙을 것 같은데. 뭐 주의 종목으로 오늘 또 떴었어. 또 네. 뭐가 잘못됐어 그러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전화드려요. 네,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4,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한참 됐어요. 1년도 넘었어요. 꽤 오랜 시간 가지고 계셨는데요. 예. 그 건설 쪽의 업황이 지금 경기가 좋지가 않죠, 어머니. 그렇죠. 그죠? 경기가 안 좋아요. 예. 건설 경기 좋다고 해요? 나쁘다고 해요, 어머니? 예, 지금은 안 좋지요. 그죠?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예. 과거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벽산이라는 기업의 실적도 지금 계속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같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오늘 거기 네. 주의 종목으로 이렇게 올라왔는 건 왜 그런가요? 여기 보시면 예. 어저께하고 8월 7일하고 8월 6일하고 소수 지점,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종목이라고 이렇게 떴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개인 계좌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이 매도 매수 이 부분들을 관여를 한 소수 계좌에서 몇몇 개 계좌가 이 거래량의 일정 부분들을 넘겨버리게 되면 소수 계좌로 이렇게 나와요. 그것 때문에 지금 투자 주의 이렇게 뜬 거예요, 어머니. 예, 예. 그럴 때 회사가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예. 지금 4,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어머니, 전 추가 매수는 반대하고 싶어요. 반대할까요? 네. 그래요? 전 추가 매수는 반대거든요, 어머니. 예. 차라리 이거를 추가 매수할 바에는 예. 차라리 그냥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손실이 너무 컸어. 응? 손실이 너무 컸어.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크더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니 그거예요. 4,100원인데 예를 들어서 1,700원이 왔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자리 때 1,700원에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 그럼 얼만큼 더 매수를 하실 생각이세요? 한 20% 정도. 20%를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좀 오래 가져가더라도, 예, 단가를 좀 낮춰가 한 1년 정도 가지고 가면 안 올라갈까요? 4,100원인데 아마 그 20%를 더 사게 되면 한 3,200원이나 3,300원대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예. 한 3,500원 정도? 예, 근데 그거나 비슷해요, 어머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방법보다는 예,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예.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 한 번 덜어냈다가 절반 정도 덜어냈다가 예. 다시 눌리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아, 예. 그때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를 하면 단가 낮아지겠죠. 예, 예. 그리고 수량은 더 늘어나겠죠. 더 예. 싸게 사니까. 그런 식으로 병행을 하시는 게 낫고 30% 비중이니까 예, 예. 그 다른 현금을 갖고 계신 거는 다른 걸로 사시는 게 더 좋아요. 배당주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섹터라든가 그런 종목을 사시는 게 더 좋다고 봐요. 만약에 저 이게 좀 길게 가고 싶다 하시게 되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어머니. 예, 기업은행. 배당 많이 줘, 기업은행. 예, 많이 빠졌죠, 주가. 예. 주가 많이 빠졌어요. 12,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이거 지가 빠져야 뭐 10,000원 깨겠어요? 근데 배당은 많이 줘, 배당은. 그럼 이런 종목을 차라리 가져가는 게 5% 오늘 요번에 5% 넘을 것 같아, 배당.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은행이요? 요런 거 훨씬 예. 낫지. 예. 그죠, 어머니? 예. 나 같으면 이런 거 하겠어, 어머니. 아시겠죠,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이렇게 벽상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